평균 단가는요, AMD가 인텔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분기에 인텔 AMD 지포스 라데온, 올해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가격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디테일한 PC 부품 소비자 시장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나와 덕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PC 주요 부품 시장의 유통 데이터를 결산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PU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할게요. 역사와 전통의 이남대전, 과연 올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AMD가 이겼습니다.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AMD가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55%, 인텔은 45%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월별 추이 그래프로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인텔과 AMD가 대등한 편이었어요. 차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월에 AMD가 한번 휘청했죠. 인텔한테 점유율을 뺏긴 적이 있는데요. 그게 올해 인텔의 최고의 순간이었고요. 7월부터는 AMD가 점유율 우위를 다시 가져갔네요. 그래서 올해의 AMD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마치 서해 바다에서 넘어온 중국 쌍끌이 어선이었다. 심해에서 이렇게 잘 놀고 있던 저 같은 컴퓨터 매니아들의 마음과 돈을 그냥 쌍끌이로 갈고리로 긁어 가버렸죠. 자, 반대로 올해 인텔 진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칼은 아직 명검인데 슬로우가 묻었다. 다리가 굳어버렸죠. 자, 저는요, 인텔 14세대가 여전히 상품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600KF, K 이런 거 가격 내려가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가격은 안 내려갔지만 14700K, 14900K도 완전히 뭐 승부가 게임이 터진 게 아니거든. 할 말이 있거든요. 뭐 우리가 게임은 983D한테 조금 밀린다고? 괜찮아. 우리는 코어가 많잖아. 4K 해상도 쓰면은 어차피 다 똑같고 작업까지 가면, 끝까지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점유율을 더 가져오려면 한 발 더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기서 멈췄다는 거죠. 울트라는 화이팅! 참고로 제가 다나와에 입사한 이래로 이 평균 단가는요, 제 기억으로는 AMD가 인텔을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분기에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AMD 7800X3D랑 9800X3D 얘네 판매 비중이 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두 제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AMD 평균 단가가 올해 4분기에 31만원, 32만원 보시면 그렇게 올랐죠. 그리고 반대로 인텔은 평균 단가가 내려갔고요. 14세대 몇몇 제품의 가격을 얘네가 30%, 마이너스 30% 깎았어요. 마이너스 30%면 엄청 내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평균 단가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좀 노리고 있는, 인기 있는 14700K, 14900K 얘네는 근데 또 가격이 안 내렸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얘네를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진 14세대 나머지 제품들, 그리고 중저가 제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서 평균 단가가 내려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됐습니다. 다음은 램입니다. 램은 DDR4에서 DDR5로 대세가 넘어갔습니다. 월별 점유율 그래프를 보시면요, DDR4가 아래로 내려가고 DDR5가 위로 올라가면서 교차하는 순간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5월이고요. 5월 이후로 나름 DDR4가 몇 달 저항하면서 버티긴 합니다만 결국은 라이젠 7000 시리즈, 9000 시리즈 그리고 인텔 14세대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DDR5에게 대세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또 DDR5랑 DDR4 얘네 특이점 중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DDR4는 방열판이 달려있는 튜닝램 판매 비중이 얼마 안 됐거든요. 10%가 채 안 됐어요. 5%에서 7% 왔다 갔다 했는데 DDR5는요, 이 튜닝램의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거의 2배예요. 20%까지 찍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왜 더 잘 팔리지? 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DDR5는 방열판이 없는 알몸 램들의 가격이 아직 DDR4보다 더 비싸다. 상대적으로 튜닝램의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가격 면에서는 표를 보시면 그리 큰 변동은 없었는데요. DDR4는 끝물이어가지고 소비자 수요가 좀 줄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DDR5는 결과적으로 올해 초와 연말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 내려가긴 했는데 여름에 좀 치솟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뭐 가격이 거의 안 변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메인보드는 개별 제품 가격은 별로 안 변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점유율 정보 같은 거 이런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메인보드 모든 칩셋 중에서 점유율 1위는 AMD B650이었습니다. 심지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요. 12월에는 약 43%를 찍었습니다. 7500F 같은 메인스트림 제품도 끼울 수 있고 7800X3D, 9800X3D 같은 고급형 CPU도 얘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B650 메인보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높게 나오는 것 같네요. 참고로 저도 쓰고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RTX 보드로요. 2위는 인텔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B760 보드고요. 12월 기준 20%, 3위도 인텔이네요. H610, 12월 기준 11%. 4위는 AMD B550인데 라이젠 5600이나 5700X3D 같은 거 쓸 때 같이 매칭하는 보드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종합하면은 AMD 보드가 약 60%, 인텔 보드가 약 40% 정도로 나오네요. 바로 이어서 그래픽카드도 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꿀잼 포인트가 아닐 수 없죠. 자, 일단 엔비디아 지포스 대 AMD 라데온. 이 주제는요, 사실 누구나 결말은 알고 있지만 얼마나 더 자극적이냐가 중요한 액션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엔비디아가 약 89.6%, 라데온은 9.87%였습니다. 인텔 화이팅! 자, 월별로 보면 라데온이 5월부터 으라차차 모드로 돌입해갖고 7월에 점유율을 13.59%까지 올렸던 적도 있는데요. 와, 굉장하죠? 그때가 바로 라데온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4분기에는 다시 원래 자리 찾아갔죠. 귀신 같은 9대1 회귀 본능. 제품별로는 뭐가 많이 팔렸냐 하면 지포스에서는 4060이 1위였죠. 옛날 옛적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60 시리즈가 메인스트림이었거든요. 헤리티지는 영원하다. 2위는 4060 Ti 8기가였고요. 20%였습니다. 제가 비판을 이거 세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가격대에 걸려있다 보니까 많이 팔렸네요. 다음에는 엔비디아가 이 등급은 좀 싸게 팔아주던가 아니면 가격에 걸맞게 성능이라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3위는 4070 슈퍼였고요. 이거 꽤 비싼데도 점유율이 잘 나왔네요. 4위는 4070 Ti 슈퍼입니다. 점유율 7%. 5위는 4060 Ti 16기가였고 점유율 5%. 6위는 4080 슈퍼고 연간 점유율 5%였습니다. 7위는 3060이고 4%였습니다. 재고 다 털고 빠졌어요. 그 외 기타 등등 나머지 다 합치면 13%입니다. 라데온 중에서는 RX 6600이 평균 37.4%로 1위였고요. 2위는 RX 7600, 3위는 RX 6800, 4위는 RX 7800 XT, 5위는 RX 7900 GRE였습니다. RX 6600의 가성비가 나쁘지 않지만 좀 올드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구매 욕구가 좀 별로 안 땡기죠. 그냥 7600을 빨리 그 포지션으로 내리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가격 면에서는 다른 것보다 RTX 4090이 올해 내내 화제였죠. 올해 내내 300만원 넘는 선에서 놀았습니다. 이게 가끔 오픈마켓이나 알리에서 출혈성 쿠폰 카드 할인까지 붙으면은 200만원 중후반까지 내려오고 막 그랬는데 평상시 가격은 그냥 뭐랄까 계속 300 위에서 놀았고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비싸졌죠.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파는 분들이 4090이 많은데 300, 320 막 이렇게 판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나 할 거 없이 4090 물건 자체가 없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다음은 SSD입니다. SSD는요, 우선 종류별로는 PCI 익스프레스 젠3가 40.44%로 1위였습니다. 2위는 젠4였고요. 36.26%, 3위는 사타3, 22.28%였고요. 젠5는 0.42%에 불과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12월 기준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젠4가 46.58%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대세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젠3는 30.5%로 줄었고요. 사타3는 큰 변화 없이 22%를 유지하고 있네요. 젠5는 0.93%, 여전히 조금이긴 하지만 증가율로 보면은 한 2배로 늘긴 했어요. 뜨겁고 가격이 비싼 게 문제라서 둘 중 하나라도 해결이 돼야 더 보급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서서히 늘고 있다. 이건 좀 고무적이고요. 하이닉스 P51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5%, 한 10%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SSD 가격은요, 작년 여름에 역대 최저가를 찍었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SSD 사세요라고 계속 얘기했죠. 그때 안 사신 분들 후회하고 계실 텐데 아무튼 그랬고요. 그 뒤로 불벼락 반등해가지고 엄청 올랐거든요. 그 오른 상태에서 올해 1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년 내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표를 보셔도 대부분의 제품군이 5% 이내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변동 없거나 하는 수준이었고요.
유일하게 티가 좀 나는 건 PCI 익스프레스 젠 5였죠. 얘네는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가격을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20%까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비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젠 5까지는 추천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 P51이 좀 가격이 잘 안정이 된다 그러면은 추천해 볼 수 있겠죠. 네, 2024년 PC 부품 시장 점유율 및 가격 동향 결산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안 다룬 다른 부품이나 주변 기기들도 있는데요. 그것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